참 빨리빨리 해서 안녕하십니까. 빨리빨리 해서 발가락 힘이 튼튼해서 이 못된 병들이 다 치료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이 많은가. 제가 독일에 살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꼭 설명을 해주고 원인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치료가 되어진 속에는 이와 같이 숨겨진 이론들의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잠깐 또 작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치료 들어가기 전에. 발가락의 중요성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이 발가락의 중요성. 이 발가락은 KSNS 법칙의 4번 마치 안테나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 고양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밤에도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에 의해서 고양이의 움직이는 속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다 잘라버리면은 걸림거리가 없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막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머리를 막 뒤박치게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내가 조심히 움직여야 되겠구나. 조심히 움직여야 되겠다. 결국은 몸의 움직이는 속도는 이 안테나에 주는 정보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발가락이 똑같은 안테나 일을 합니다. 깜깜한 밤에 걸어갈 때 여기서 얼음 바닥을 느끼면 밤 몸 전체에 힘이 서서히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안테나입니다. 여기가 딱딱한 지면이라고 하면은 온몸의 근육이 강하게 작용이 하고, 말은 모래사장일 때는 쑥쑥 들어가니까는 근육이 천천히 작용하게 합니다. 구두도 그렇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 깔창을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기 분포된 혈관입니다. 근데 설명했지만 요 위에 정맥이 3개 있고 요 위에 정맥이 3개 있습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맥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맥이 차단됩니다. 막 뛸 때 발가락이 이런 형태가 될 때는 정맥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 전체의 압력을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으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목이 짧은 구두들이 있습니다. 양말 이렇게 짧은 거, 이런 양말들, 그 양말은 절대 신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한두 살 먹은 애들이 이런 걸 신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 대정맥에 피가 흐르지 못하게 돼 버리니까 전부 혈관병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깁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런 건 국가에서 생산을 금지시키거나 수입을 금지해야 되는데 의학적 상식이 없으니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 속에서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말은 절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에 맞는 이만큼 목이 긴 양말을 신어야 됩니다. 그것도 고무줄이 없는 거. 요 부분에는 정맥이 바로 뼈 위에 있기 때문에 누르면은 의식하지 못하게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두 큰 것만큼 양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숭아뼈에서 이만한 거리에 긴 양말을 신고, 위도 시원찮을 때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고무가 절대 여기를 누르지 않도록. 이 발가락의 힘이 정보기관으로서 마치 고양이의 수염하고 똑같이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기관이 후퇴가 되어졌을 때 이 발은 딱딱한 보호된 푹신푹신한 모래사장, 얼음판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근육은 여기 주는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바로 요 안에 지면을 측정하는 정보기관인 하나의 감각세포에 여기 신경이 들어있습니다. 감각신경이 요 안에. 그래서 감각신경을 활성화시켜주면은 발가락의 힘이 금방 나옵니다. 2, 3분 내에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구두를 신고 이걸 통해서 걸어 다니면 훈련이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고 숨겨진 비밀이죠. 고양이 수염 잘 기억하시고 발가락, 손가락은 고양이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손가락도 똑같습니다. 손가락이 여기 있으면 손가락 요 앞에 거기에 그런 감각신경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요 힘을 꽉 눌러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발의 힘이 얼마나 센가. 이 발의 힘이 강하고 빠른 속도에 따라서 몸 전체의 근육 구조는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 꽉 누르면 여기가 빨갑니다. 빨간 걸 손으로 넣다 떼어버리면 다시 빨개집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에 혈액순환되는 속도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빨갛지 않습니까? 혈액이 이 안에 많이 보급되고 이 감각신경을 갖다가 원활히 시켜주는 건데, 여기가 하얀 사람들, 이 파티가 이만큼이 하얀 사람들은 이 감각신경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본 테스트를 합니다. 발가락의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는 먼저는 여기를 밀었지만 요즘은 발가락을 들게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밉니다. 힘이 여기서 구부리는 힘, 발을 들어 올리는 이 힘이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항상 이 힘이 약합니다. 이 힘이 약한 사람들은 머리가 똑바로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머리의 장애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한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힘을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근육이 어디가 약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걸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는 발가락을 안쪽으로 꼬부리는 거. 그 테스트가 스본 수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약하면은 온몸이 삐딱하게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생기는 거 당연하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에서 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KSNS 법칙성에서 5번 신경이 고장났을 때는 하우트를 건들면은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신경이 고장났을 때는 근육이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KSNS 계제제 7번을 보십시오. 이 발가락의 신경이, 다시 보십시다. 이 발가락에 신경이 죽어져 있을 때, 약화됐을 때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무식신경이기 때문에 이 발가락의 힘이 세지질 않습니다. 운동해서 되는 근육이 있고 운동에서는 안 되는 근육이 있어. 운동을 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 KSNS 신경이 고장났을 때는 되지가 않습니다. 머리에서도 이것이 약한지 강한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마누엘 손으로 테스트했을 때만이
테스트하는 사람이 알지 본인은 강한지 약한지 모르고 무릎이 아프고 디스크로 통증으로 살아왔지 이 신경이 약하고 강한 것은 알지 못해서 수본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했다고 강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 신경이 숨어 있는데 바로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요 안에. 요렇게. 작은 거는 요렇게. 요 안에 그 신경이 살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발가락이 자라면서 살을 파고 돌아가서 발톱이 살을 차고 들어가서 아픈 병들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 바로 여기에서 발가락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고장이 나가지고 발이 누를 때 되면 물렁뼈가 돼서 발가락의 성장을 억제시키는데 그 신경이 고장나서 막 발가락이 성장해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가서 아픈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 발가락을 뽑아버립니다. 끔찍하지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신경을 2분, 3분 마사지 해주면 없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그래서 볼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사지 하는 자리. 또 하나 재밌는 건 마사지 하기 전에 여기가 빨갛죠. 손가락으로 눌렀다가 딱 띄면은 누른 자리가 하였다가 다시 빨그스레해집니다. 이 빨개지는 속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 손을 띄면은 금방 빨개지는데 이 부분이 고장난 사람들은 눌렀다 떼어도 빨갛고 하얘지고 뻘건 것이 상당히 느리게 옵니다. 바로 이 감각신경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데를 눌렀다 띄면은 누른 자리가 하였다가 다시 빨개집니다. 근데 이 고장이 난 사람들은 눌러도 하얀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러고 빨개집니다. 아하, 여기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자극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우리는 볼펜을 씁니다. 볼펜, 그렇지 않으면 라이터, 불 켜는 라이터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이 치료법이 간단한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볼펜으로 이렇게 눌러댑니다. 요 누르는 힘은 0.5 ks, 그러니까 0.5 kg을 누르는 힘,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0.5 ks 누르는 힘으로 누릅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이 누르는 것이 계속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중간 위치를 눌러줍니다. 이때 누르는 힘이 0.5 ks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K5라는 압박감을 받는데 이 신경이 고장난 사람을 이걸 누르면 K8 소리를 지르면서 통증을 느낍니다. 바로 KS 고장이 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곧 KS/NS 계제체 9번입니다. 노말로 K45가 되게 눌렀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감각은 카지벤 8 소리를 지르는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 누르는 시간은 통증이 있을 때는 약간 눌렀다가 힘을 풀어주고 계속 7, 8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사지를 한 1분간 해줍니다.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은 옆쪽으로 다시 눌러줍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까 까만 걸로 그림 그렸던 것처럼 보통 1분 50초, 2분. 더 약하게 누른다면 카지벤 정도의 K지벤 정도로 누른다면 한 3분까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그걸 누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 이걸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그건 통증이 없습니다. K5 정도. 이걸로 마사지 해주고 여기를 마사지 해서 근육 자체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 다음 발가락도 이렇게 합니다. 이 발가락을 2분 했다면 여긴 1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러나 절대 멍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밑에를 또 누릅니다. 요거는 K 0.5 KS로 눌렀다고 하면은 0.5 KS로 눌렀다고 하면 요거는 한 1kg KS 힘으로 누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아픕니다.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그 5개 발가락 발톱 위를 눌러주고 그렇게 한다면 한 15분 20분이면 이 발가락이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발가락 누르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 2분 내에 한 2, 3분 있다가 발가락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힘이 엄청나게 센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일로 하는 거 양쪽 다 테스트를 해보면 발가락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닌 이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을 또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럼 발가락 구부리는 힘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이 엄청나게 세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KSS는 원인이 되는 약한 것을 찾아내고 이와 같이 이런 걸로 수도를 하고 2, 3분 내에 곧바로 다시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강화된 것을 확인하면은 그 치료는 끝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간단하지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까맣게 칠한 것을 수도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은 잘 구부러지는데 왼쪽 발가락은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발을 보면은 이 발가락도 오른발처럼 많이 구부러집니다.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발가락이 아픈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릴 때, 발가락을 구부리고 아플 때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말로는 하른조열에 키시타 안팔, 한국말로는 요산이 크리스탈리지어로 돼가지고 관절을 눌러서 아픈 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이론입니다. 자, 발가락을 손으로 이렇게 눌렀더니 여기가 아야 합니다. 이 관절이. 그때는 어디를 치료하냐면 잘 보십시오.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뼈에서 이 발의 중간 지점으로 손을 거지고 여기서 중간 지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에 발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집니까? 엄지발가락. 여기를 엄지손가락 1번과 2로 여기를 누르십시오. 여기도 마사지를 한 3분, 5분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아프면 쉬고, 아프면 살살 누르고. 그래서 여기를 3분, 5분 정도 마사지를 강하게 해주면은 아프다고 그럴 때는 손을 살살 떼야 됩니다. 그러고 다시 또 누르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요 부분을 요렇게 마사지를 하고 나서 5분 있다가 발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리고 눌러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 년씩 고생하던 요산 때문에 생겼다는 이 관절의 통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요산이라면 5분 마사지 했는데 그렇게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건 요산이 아니고
이 KSNS 신경이 통증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을 찾아주면, 풀어주면 발가락을 구부려도 아픈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발가락이 위로 가는 힘을 강하게 해주면 이 발바닥을 땡기든 한국말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저근만염 뭐 이런 표현으로 되는데 하여튼 발바닥 땡기던 근육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발 하나 치료하는데 이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외선을 쏘여 주십시오. 이 적외선 쏘이는 것은 이 발 전체가 배가 뜨일 경우에는 한 40cm 거리, 5배가 뜨일 경우에는 60cm 거리로서 한 10분을 쏘여주면은 적외선은 혈액순환을 갖다가 촉진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발을 사서 신게 되고 걷게 되면은 발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발이 아픈 통증을 없어집니다. 곧 제일 중요한 거는 신발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통증이 다시 생겨집니다.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이 힘이 먼저보다 수십 배 강해지고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 치료가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심한 사람일 경우에는 집에서,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발을 못하니까 눌러주고, 볼펜은 뭐 누구나 집에 가지고 있으니까 치료를 해주고, 일주일에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한 30분 정도로 치료를 해주고, 좋아지면은 2주에 3번, 좋아지면은 1주에 한 번. 그러고 큰 신발을 신고 절대 다른 신발을 바꾸고 신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신발은 금방 도망가기 때문에 큰 신발을 신고 항상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간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6주에 한 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있는 일반적인 병, 치료되지 않던 병,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더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을 수술했거나 다쳐진 사람들은 이 치료 방법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번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치료해보고 나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낫는다. 발가락에 숨겨진 무수한 비밀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내로 들어주셔서.